네, 미국 법무부가 민주당 소속, 민주당 관련 있는 한인단체 4사 착수했습니다. 파라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 파라법이란 거는 외국인이나 외국 조직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 정부라든가 외국 기관, 외국 기업 등에 대해서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줄임말인데, 이거를 법무부에 신고를 안 하고 이런 행동,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위해서라든가 한국 기업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로비하려면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등록을 안 하면은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각종 테러라든가 미국을 해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엄격하기 위해서 국무부의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단체가 이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무허가 단체예요. 국무부의 허락을 안 맡은 단체예요. 이게 이제 그런데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북한의 국익, 종전선언 이거를 로비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의회에서 카펙이라는 단체인데 미국 민주참여 포럼, 이건 영문 줄여서 카펙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친여 성향의 재미단체입니다. 미국의 그 한인 단체들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거의 다가 우파 성향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외국 나가면 고국이 그리워서 애국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 좌파 성향의 단체들이 완전히 커졌습니다. 미국에서. 왜냐면 그게 이제 제 추측으로는 돈이 나갔기 때문에 조직을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아마 그런 돈이 나간 걸로 저는 파악하는데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때 우후죽순처럼 이런 단체들이 생기고 활동을 하는데 돈이 어디서 지원이 됐다는 거죠.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된 거 아닌가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쓰는 돈이 영수증 보고 없이 쓸 돈이 많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 여기서도 나온 게 조선일보에서도 단독 보도를 했네요.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에 안보특보 캠프에서 안보특보를 했고 문재인 경희대 법대 후배인 재미사업가입니다. 최강철 씨가 이 대표로 있는 이 단체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재명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미국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접수돼서 LI에도 신고가 접수됐고요. 국무부에도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는 건데, 이 파라법 이건 이제 미국만의 독특한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로비를 하니까 로비를 하려면 국무부에 등록을 하라는 거죠. 이게 1938년에 제정된 법이에요. 아주 엄격하게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록도 안 하고 간도 크지, 종전선언을 위해서 외교를 하고, 이 완전 빨갱이 단체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법무부에 이게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조사 요구하는 신고가 접수돼서 조사 안 할 수가 없죠. 신고가 접수됐고요. 근데 이 아까 얘기한 그 카펙이라는 재미단체, 이제 좌파 재미단체죠. 미국 민주참여 포럼, 얘네들은 꼭 민주를 집어넣죠. 근데 반민주적이죠. 그 줄여서 카펙이라고 하는데, 이 카펙이 KC팩을 또 모방했네요. KC팩은 우파 단체입니다. 이게 아니라 KAPAC. 해서 여기 행사를 했는데, 지난달 23일에도 조정식, 서영교, 그 유명한 서영교, 김영배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고, 반 트럼프 성향이죠.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 행사에 참여를 했네요. 그런데 이 카펙이라는 이 단체, 재미성향 미주 단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후원금도 모집을 했는데 이것도 아마 조사가 들어갈 거고요. 후원금 모집은 법에 직접 위반은 아닌데, 이거를 받아서 말하자면 한국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의회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미국 의회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파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거죠. 지금 이런 활동을 의회에 영향 미치려고 한 거니까 위반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자들이 한 게 종전선법을 이 셔먼이 발의를 했거든요. 이 셔먼을 뒤에서 부추기면서 민주당 정부에서
그러면서 훈장 수여 추진도 하고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그 전서부터 됐었어요. 이봉규 TV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재미단체에서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서 이 종전선언 같은 거 이런 거를 반체제 활동을 하느냐. 제가 워싱턴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워싱턴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후배들도 기자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서 이제 공격적으로 로비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데 그 자금이 수상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로비 활동을 하는 건 로비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로비라는 거는 뭐 아주 기초적으로 뭐 미 하원 의원들이라든가 상원 의원들을 구삼기 위해서는 정치 자금을 합법적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돈을 대고 만나서 직사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를 해달라 저걸 해달라 하는 게 로비 아니에요? 근데 그 로비 단체는 국무부에 신고를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신고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이게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났어? 한국 정부에서 이거 돈 대면은 이것도 한국법에도 걸립니다. 왜냐면 아니 종전선언 로비하는데 국가의 돈을 거기다가 썼으면은 이거 반역행위예요. 그런데 미국 법에도 어긋나고 한국 법에도 어긋나는 짓을 지금 한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 법 파라법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들어갔고요. 한국 법에도 위배가 됐는지 이거 조사가 들어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거하고는 반대로요. 그 워싱턴에 그 애국단체가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애국단체가 워싱턴 DC 애국동포 일동 한미자유연맹도 있고요. 이런 게 애국단체예요. 이 애국단체들이 맞짱을 이재명 워싱턴 방문 규탄한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버렸어요. 4가지에 대해서 경고를 분명히 한다. 4가지를 했는데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이재명은 즉각 퇴진하라.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세 번째는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매국적 행위를 멈추라. 아까 같은 그런 단체가 하는 게 매국적 행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유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고려 연방제 음모를 즉각 폐기하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한다고 경고장을 날리면서 워싱턴 방문 규탄 성명서를 냈어요.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우리 애국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한미동맹을 위협하며 친북 행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이재명의 미국 방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면서 아까 같은 4개 사안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 8월 20일자로, 그러니까 이거 뭐 아직 릴리스가 안 된 건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미리 릴리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일 아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한미자유연맹 외 워싱턴 DC 애국동포 일동으로 이런 메시지 성명이 규탄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아마 워싱턴에 이재명이 25일 날 가서 한미정상회담하러 가면은 이런 그 워싱턴 교포들이 아마 규탄 집회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이런 데 대해서 걱정 안 하게끔 뭔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워싱턴 가야 돼요. 그래야 트럼프하고도 스무스하게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스탠스로 뭐 이상한 법들 막 처리하죠. 지금 여태까지 이재명의 발언이 반미 종북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잖아. 이거를 수정하지 않고 아무런 뭐 조치 안 취하고 쌩까고 그냥 또 워싱턴에 간다. 그냥 돈만 관세 협상만 이거 하러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코 다쳐요. 면전에서 면박당해요. 그리고 이 한인단체, 애국단체들이 신고도 하고 규탄 성명서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재명 정부는 가기 전에 성명서를 발표해야 돼요. 그동안에 오해가 있었는데 반미 활동을 한 건 예전이고 그 발언은 예전이고 사려 깊지 못했다. 대통령이 된 이상 나는 정치인이 아니고 대통령이 된 이상 국가 수반이다. 좌파 우파를 넘어서서 반미
반미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이런 거 파라법 위반한 거 이런 것도 한국에서도 자체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 재미 좌파 단체가 국무부에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건 미국 법을 위반한 거다. 유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고 가야지 트럼프도 조금 갸우뚱하면서도 못 믿을 친구는 못 믿을 친구인데 그래도 조금 뭐 반성을 하고 있나? 아니면 조금 고치고 있나 하는 이런 사인이라도 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게 쌩까고 가면은 아주 대놓고선 뭐 나더러 호구로 생각한다 이거지. 야 트럼프를 알게 우습게 알았어. 너 한번 당해볼래? 이러고도 이제 거기서 있는 한미 단체들이 규탄 시위하죠 이러면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트럼프가 투트랙 전략을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는 혼내주면서 한국하고의 동맹은 굳건히 하는 이런 교묘한 수를 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전에는 선거 끝나면 부정선거 당하기 전이에요. 선거 끝나면 국민들이 아주 기가 막힌 선택을 했다고 분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이번에 기가 막힌 이 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따끔하게 면전에서 혼내주면서 관세 협상 같은 거는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잘, 그 다음에 국방도 안전하게 하면서 이재명이 잘못된 건 지적을 하고, 그리고 여차하면 레짐 체인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신호, 살짝 목선을 까는 무시무시한 경고죠. 그러니까 너 자꾸 그렇게 반미 활동하면 우리가 대놓고 레짐 체인지 들어가고 너 조사할 수 있다. 대북 송금 위반도 그렇고 부정선거도 그렇고 미국이 직접 나서서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야. 이런 경고를 던지면서 한국 경제는 무너지지 않은 선에서 일본이나 EU가 했던 식으로 막아줄 수도 있는 절묘한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5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네요. 네, 더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더산삼 진입니다.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7ml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더산삼 전용 링크에서 2+2+1입니다. 링크. 전화.